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드려야 되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목요일쯤 오픈될 테니까 동영상으로 조금 더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PT로 전환해 주세요. 보통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는 것과 입시가 끝나는 것을 보통은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능이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대학별고사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정시 지원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가채점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채점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채점을 분석하는 과정을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가채점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시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랑 정시적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수시적 관점에서 가채점 분석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채점한 성적과 자기가 이미 지원해 놓은 곳의 성적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냐 갈 수 없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하는 게 하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수들이 필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골라보는 거.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오늘 이제 급하게 제가 낮에 밴드에다가 제가 올렸는데, 그 밴드에서 있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배치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어쨌거나 예상 상위 누적 백분위를 보시고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수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시에서 남아있는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내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반영 비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까 다 보셨던 거니까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는 가채점 분석은 정시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정시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정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채점 분석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다음 주 말이면 대학별고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말이면 대학별고사가 다 끝나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건 12월 7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7일 이전에 사실은 정시 지원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다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적어도 나는 정시에 어디를 쓰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시 모집 단위를 3개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9개에서 12개 정도를 정해 두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9개에서 12개 정도를, 정시 원서는 3장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서를 총 9장에서 12장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거죠. 그러면 가장 손쉽게 얘기하면 군마다 3장씩의 원서를 써두면 9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 다군 이렇게. 그러니까 4장씩 쓰면 12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9장에서 12장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미리 써놓는 거예요. 저기서 포트폴리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군에 만약 3개를 제가 골랐어요. 가군에 3개를 골랐는데 가군의 셋 중에서 가운데 걸 쓰면 나군에는 첫 번째 걸 쓰고 다군에도 첫 번째 걸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런 걸 정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 경우의 수를 다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12월 7일 전에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12월 7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물론 이제 그대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그대로 나온다는 전제하에 성적표를 보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현실적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낮은 데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아직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지금 이 시간은 희망이 많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좀 더 폭넓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대학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아이들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여가는 걸 보셔야지 우리 애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형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3가지의 경우를 과정을 거치는 건데, 지금 3가지 과정 중에 전부 다 무슨 단어가 있냐면 모집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의 핵심은 군에 있어요. 군. 정시의 핵심은 반드시 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잘 하시고,
모집군을 확인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애들 만나서 정상당 하다 보면 애가 학교를 한 6개를 정해왔는데 6개가 다 나군이야. 그럼 되게 막 뭐 이렇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교대만 쓰겠다 그래서 교대를 쓴다. 교대는 전부 다 나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도 절대로 한 군에 2장의 원서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이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아까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죠. 그렇죠? 분할 모집이 금지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셨어요. 분할 모집이 금지되는데, 분할 모집 금지와 관련해서 지금 의미 있는 학교는 사실은 성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성대가 분할 모집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 성대가 분할 모집을 못하게 된다는 건 앞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대 예를 들어 자연계다 그럼 성대 공학계열이 가군에서 원래 100명을 뽑다가 갑자기 160명, 170명을 뽑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어떤 아이는 가군에서 성대를 안정으로 쓰고 나군에서 연고대를 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성대 공대가 아니라 성대 자대나 성대 전전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정으로. 근데 성대 전전이나 성대 자대가 자연과학대학이 올해부터는 나군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나군에서. 가군에는 없다는 거죠. 문과적으로 얘기하면 문과에서 어떤 아이들이 가군의 성대 사과를 쓰고 나군의 연고대를 쓰겠다 이러는 애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자기 점수 좀 모자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연고대 펑크를 바라고 일단 지르고 나군에서는 그래도 붙어야 되니, 가군에서는 그래도 붙어야 되니 성대 입문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대 입문이 가군, 나군을 모두 뽑을 때는 가능한데, 올해부터는 성대 입문은 나군에서만 뽑고 성대 사과는 과군에서만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합을 가군에서 붙는 애들의 숫자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대 사과가 100명 뽑을 때랑 120명 뽑을 때랑 당연히 추합 인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군에서 가군의 성대 사과를 못 붙던 애들이 붙으면 나군의 걔들이 쓴 대학의 추합이 더 돌겠죠. 그럼 도미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이 금지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모집군 선택이라는 것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채점 분석은 그런 것들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가채점에 흔히 범하는 오류는 원점수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틀렸다 이런 게, 올해 같은 경우는 문과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수학을 틀리냐 안 틀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틀렸는데 그게 수학이냐 국어냐 영어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근데 그게 똑같이 396이라는 점수가 있어도 만약에 그게 국어를 틀린 거면은 국어를 2점짜리 2개 틀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개 틀려도 걔가 수학에서 하나를 틀린 애보다 사실은 대학을 더 잘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원점수 중심의 사고를 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변환 표현 점수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는 굉장히 지금 앞에 일부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평가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과탐의 100분위를 되게 잘 맞췄어요. 그리고 과탐은 진짜 아름다운 수준이죠. 과탐 만점 받으면 100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되게 아름다운 수준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사탐도 굉장히 잘 낸 게, 만점을 받았을 때 100분이 100이 나오진 않지만 97, 96이 나오지도 않아요. 거의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변환 표현 점수가 들어가게 되면 100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탐구 표점이 높은 과목이 무조건 유리하진 않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탐이나 사탐을 잘 본 애들이 표준 점수에서 탐구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원래보다 훨씬 더 과대 포장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잊으셔도 괜찮은데 이거는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이유가 정시에 내가 그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제 예상은 놀라시는 건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학별고사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모집 단위보다 더 높은 모집 단위를 정시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대학별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대학별 고사를 보러 가지 않는 이유가 그 모집단일 정시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 드리면 중대 경영을 논술이 남아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대 경영을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중대 경영 논술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걔가 중대 경영을 딱 갈 수 있는 점수라고 가정을 하면요, 걔가 정시에 가도 제일 높은 학교가 중대 경영이에요. 그럼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걔가 정시 원서 수시를 안 가고 정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럼 중대 경영을 못 써요. 왜냐하면 중대 윗단에서 모험을 할 거기 때문에 중대에선 붙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경영을 못 쓰고 학과를 뭐 하게 된다고요? 내리게 된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대를 안 간다는 얘기는 서성안에서 무조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중대 경영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입시적으로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간다고 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중대 경영을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이름 쓰고 나오면 붙냐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집 단위를 안 간다는 거는 그 모집 단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모집 단위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에 미응시한다는 것을 제일 초보적인 수준은 최저를 맞췄냐 안 맞췄냐인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최저를 맞췄냐 안 맞췄냐는 충분 조건이긴 하지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아니라 그냥 최저를 맞춰야 당연히 가야죠. 근데 최저를 맞췄는데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보통은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아니라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시에 뭔가를 판단할 때 정시를 모르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재외고 대체는 아까 많이 설명드렸으니까